네, 정치여담야당 오늘은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압도적 득표율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이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의 묘역까지 모두 찾았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나간 이야기, 또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좀 미뤄두면 어떨까.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네, 자, 먼저 복귀왕 의원. 네. 수락연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통합을 대단히 강조하더군요. 네. 자, 시작부터 약간 파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걱정이 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있느냐. 민심이 남북 갈라져 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보수 진보의 이름으로 갈라져 있다. 이 걱정을 수락연설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 3년을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거의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여기에다가 활용점정은 이제 계엄이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정치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용어가 아니면서 좌우의 용어가 아니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미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서의 수락연설답게 정말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제대로 된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 이재명으로서 가장 맞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내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박성훈 의원. 일단 대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대선 후보 확정돼서 첫 현충원을 가더라도 대개 보면 보수 진정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분이 꼽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모욕에는 대개 참배를 안 했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했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로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재명 후보라고 하면 그동안 편가르기나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켜 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 특히나 중도층이 볼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의도적으로 통합을 내세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진정성이고 실천력이겠죠. 네, 양만희 논술위원 보기는 어떻습니까? 현충원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네. 여기서도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였더군요. 네, 메시지를 보면은 함께하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어제 수락연설의 메시지는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 통합이고 하나는 실용주의, 이 두 가지인 것 같고요. 국민 통합을 가장 핵심적으로 묘사한 문장은 정치의 사명, 그리고 대통령의 제1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하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한 대목인데, 이 부분을 첫 공식 일정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 과정에서 구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민주당이나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항상 논쟁거리잖아요. 그런데 네. 어젯밤 일찌감치 언론에 이 두 전직 대통령 묘역도 참배할 것이다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대 의견이라든지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는 크게 괴념치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국립현충원 묘역 참배 중에서 박태준 전 총리 묘역 참배가 있었습니다. 박태준 전 총리는 김대중 정부 때 총리를 했었고 DJP 그러니까 김대중 김종필 연합 정권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이런 부분들도 역시 국민 통합 메시지 일환인 것 같고요. 아까 보셨지만은 곧 출범할 중앙선대위의 상임 선대위원장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윤 전 장관은 이제 보수 진보를 왔다 갔다 한 분이기 때문에 딱 보수 성향이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 인사 역시도 중도 보수층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이미 성격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계속 가서 중도층을 넘어서 보수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실용주의.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제 수락연설에서도 자신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이런 실적이 있었다.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 지금 문제는 이념과 진영이 아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 개의 축으로 그러니까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푸시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을 과연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자 박상원 의원 일단 보수화라고 해야 됩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런 이 방향 전환에 맞춰서 지금 보수 논객들이 거기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재 전 주필 같은 경우가 어제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이 수락연설에 대해서 이 후보 연설에서 몇 가지 없는 단어가 있다. 타도, 윤석열이라는 단어였다. 자, 자신을 5번이나 기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즉 증오의 언어는 없었고 통합이 강조됐다고 이렇게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 22년 대선 당시에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이재명 후보가 참배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여졌던 행보는 본인이 내세웠던 말과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끊임없이 편가르기 하고 갈등 조장하고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 득표를 위한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진정성을 통해서 얼마만큼 실천력으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보여줬던 행태를 볼 때는 보수층을 위한 또는 무당층을 위한 표를 위한 행보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인은 실천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미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전이나 미래의 국가 경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믿을 수 있는 인물인가 그리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구호로만 그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과거에 진정성 있게 보수를 위해서 또는 정책적으로 친시장적인 정책을 폈는지 기억을 아마 못하실 것 같습니다. 기업 때리기에 열중을 했고요. 실용을 말로는 외치지만 사실상 기업의 발목을 잡고 시장이 바라는 방향과 반대로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의 발목을 옥죄는 이런 법안들을 앞장서 왔거든요. 과연 과거의 행보와 앞으로 미래, 이재명과 이재명 세력이 만들어갈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상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자 복경 의원께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되겠군요. 평을 워낙 해주시니까 저는 상대당 후보들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해드립니다. 수락연설에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 정치권이 좀 덜 싸울 텐데 이것도 거짓말이고 저것도 거짓말이야.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것은 네 탓이야. 윤석열이 계엄했지만 그 또한 이재명 탓이야.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은 대선 캠페인 동안에 좀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너의 말에 대해서 책임질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 의원들도 우리 어차피 견제를 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고 전임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야당 대표가 세상을 갈라치게 해야 얼마나 갈라치게 하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정치 보복을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저 당내에서 내 사람 몇 명도 공천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정도는 그동안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인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통합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선거 전술상으로는 중도층을 어쨌거나 대상으로 해서 호소하는 이러한 선거 구호일 수 있으나, 이 선거 구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실현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 우리 대한민국이 약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나중에 되고 나서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덜 받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 정치고 선거 제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악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이재명 대표만이 지난 3년 동안 후퇴한 대한민국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절반 정도가 돼요. 이들 속에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던 그 국민의힘 정당에서 나오는 어느 누군가의 대통령 후보가 나올 텐데, 서로 희망의 공통점들을 뽑아나가는 과정, 네. 저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이런 그 중도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음 정부를 운영하면서 지금 사실상 보수 괴멸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정책까지도 담아내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네, 저 박성훈 의원, 일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김영삼 정부 시절의 환경부 장관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세간에서는 이제 보수의 책사다, 이런 별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AI 패권 시대에 네. 과거의 인물이 보수의 책사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시대 정신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는 상호 간용과 제도적 자제를 통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갔다 그러면 지금 국회는 그렇진 않거든요.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더 이상 미래를 위한 국가적 담론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윤여준 전 장관님이 어느 진영의 책사가 되기보다는 여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미래를 향한 좀 더 큰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역할에 머물러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큰 바람이 있고요. 아마 저희 국민의힘도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일보한 정책들을 내놓고 민주당과 제대로 된 승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상임선대위원장 영입, 역시 이재명 대표의 통합행보하고 무관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분이 갖고 있는 합리적 보수의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선거대책위원장의 한 분으로 와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서 하고자 하는 국민 통합적 메시지의 상징성을 이제 저분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라, 저분도 흔쾌히 응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수가 점점 더 과거의 어떤 그 극단적 보수로 후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합리적 보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분이 이재명의 대통령 캠프, 선거 캠프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나치게 극단적인 진보 중심의 정책으로만 일관될까 걱정을 했는데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그 상징성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